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킹메이커 오두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마케팅 광고 쪽을 하고 있고, 네. 사람을 지금은 이제 원래 기업이랑 제품을 홍보하다가 포장해드리다가 네. 지금은 이제 사람을 좀 포장 많이 해드리고 있고, 네. 킹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네. 예, 네. 네. 예, 책도 여러 개 쓰고 있고, 그리고 18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네. 있으면서 130억 자산가로 그러니까요.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자꾸 그렇게 브랜딩을 하는데, 네, 그게 자꾸 깜짝 그렇게 놀랐어요. 알려지고 있는, 네. 보여주고 있는 오두환이라고 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킹메이커 오두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킹메이커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킹메이커를 앞에다가 다셨어요? 예. 킹메이커 단건요. 진짜 왕을 만들어 드리겠다. 네. 야, 이런 포부를 가지고. 와. 분야별에 이제, 이분은 이쪽에서 확실히 브랜딩 잡아드려야겠다. 네. 예,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네. 대표님 입장에서 네. 킹메이커가 되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고가 원래 넓을 광에 알릴 거예요. 네. 널리 알린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이제 빛 광에 높을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상대방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고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네. 네, 이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제가 처음에 광고를 시작했던 게 아버지의 광고를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길거리 판금 도색을 하다가 찌그러진 대표들입니다. 네, 그걸 하시는데 맨날 공치고 오시고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추운데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돈 한 푼 못 벌고 더운데도 종일 나가 있는데 돈 한 푼 못 벌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들아 나 오늘 돈 못 벌고 왔다. 네, 저는 고시생이었는데 제 교사 자격증이 2개라서 네. 교사를 꿈꾸다가 늘 돈이 없던 집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안 될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처음으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렸죠.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포장해드렸냐면 사우디 이런 데서 이제 막 그 해외 파견을 해요. 네.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못 살았을 테니까 가가지고 이제 페인트 했던 거. 그때 페인트 색 배합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색 배합 잘하신 걸 가지고 요거 포인트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간판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간판의 1급 자격증을 간판 기능사 1급이래요. 네.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네. 그것도 최초로 네. 하신 거예요. 1기로. 네. 그래서 요거다. 그러면 간판이니까 철을 잘 다루고 페인트 색 배합을 잘하니까 찌그러지 잘 핀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제 입힌 거죠. 저는 고시생이고 네. 저는 고시생이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공치고 계속 돌아오시니까 전 잘 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사방에다가 알렸죠. 그러고 나니까 다 터진 거예요. 와. 회원수가 3,000명.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사람을 잘 되게 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네. 아버지께서 100만 원을 저한테 딱 주시면서 그 당시 현찰 10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네. 네 덕분에 돈 번다. 아빠가 이제 돈 걱정이 별로 없다. 와.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울리는 그 메시지가 막 전율이 쫙 끓어오르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약간 네.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았나. 네. 지금도 제가 늘 고민하는 거는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네. 하나같이 다 빛나는 거를 저는 늘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아버님의 그 네. 경우를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전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를 지금 말씀으로서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재 18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네. 그 비결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비결은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네. 뭔가를 사업을 해요. 네. 그러면 다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을 가요. 근데 뭐 시장 전문가는 아니신데 시장을 가면 시장이 터져요. 그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 네.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네. 그냥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음식점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음식점 사장인데 여러분의 가게에 누군가 찾아와요. 그리고 욕을 해요. 간판 왜 이래요? 그리고 메뉴가 왜 이래요? 메뉴가 바꿔요. 음식이 짜요. 기분 어떠세요? 아무래도 안 좋죠. 네. 안 좋죠? 네. 네. 내 가게인데 왜 그렇죠. 네가 뭔데? 네. 그렇잖아요. 기분 네. 나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백종원이에요. 기분 나쁘신가요? 그러게 또 말이 또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죠. 예, 근데 도움되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는 얘기했을 때 대충 얘기하면 들어주고 우리가 얘기하면 막 사람 기분 나빠하고 나가 막 이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나니까요. 실제로 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괜찮아졌어요. 네. 네, 브랜드적으로도 괜찮아지고 네. 광고로도 괜찮아지고 제가 출판사도 하고 언론사도 하고 네.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결국은 사람을 보고 오더라. 네. 사장을 보고 오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퍼스널 브랜딩이었던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케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도 네. 유명해질 수 있는 하나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책을 보니까 오케팅이라는 그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그런 내용을 내셨는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케팅은 무슨 의미인가요, 대표님? 오자로. 오자잖아요. 네. 오케이 할 때. 네. 네, 그리고 오자 형태로 계속 반복해라. 반복. 네, 반복해라. 오자로 사이클, 순환해라. 네. 이런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케이 할 때까지 해라. 와. 네, 오케이 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마케팅은. 네.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이름을 빼놓고 얘기했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고, 네, 오케팅도 약간 있고. 그것도 또 이제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또 오케팅에 네. 네, 대표님이 이제 숨어져 있는 거고, 네. 네. 사실 오케팅 딱 하면은 5단 대표님이 딱 연상이 돼요. 네. 네. 그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네. 고단수라는 네. 생각을 이 책을 딱 봤을 때 벌써 느껴지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마케팅에 있는 실제 이론을 다 갖고 왔어요. 네. 제가 완전히 다 만든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거를 배열을 하고 제가 그 마케팅에 갑자기 무슨 대의를 가지래, 목표를 가지래 이런 얘기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대의가 없으면은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대의를 먼저 넣어야 된다. 그 대의라는 거는 돕는 마음. 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네. 생각해라.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 네. 이렇게 풀어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뭐 목표, 네이밍, 플랜 뭐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네. 예, 그것들을 갖고 와서 조합을 시켜놨던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을 특별히 포장하고 알리는 그 자체가 네. 왜 중요할까요? 물론 다들 아는 얘기긴 하지만 네,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로서 네.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딱 두 가지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이 오케팅은 성공으로 가는 티켓 같아요. 와. 예. 성공한 티켓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는 게 네. 부와 명예를 가지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자신을 포장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봐 주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잘 팔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팔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네. 그 사람들은 계속 포장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돼 있고,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봤더니 원리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13가지 브랜딩 법칙이라고 그래서 네. 책에도 써있긴 하지만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요약해서 네. 유명하게 보여라, 뭐 저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라, 네. 대의를 보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네. 네, 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해라. 네. 실제로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 필립 코틀러라는 그 뭐 마케팅계의 거의 원탑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마케팅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포장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너 이렇게까지 포장해야 돼?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데 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그 느낌. 네. 그거를 꼭 거기까지 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팔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팔리면서 그 사람의 실력이 저절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안 팔리면은 그 사람 실력은요, 아무리 늘어나고 싶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론이고 그냥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현업을 경험을 해라.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제품을 만들든 아니면 본인을 팔든 아니면 본인이 코칭을 하든 강의를 하든 다 똑같거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겠대요. 그러네요. 맞죠? 네, 그러네요. 그죠? 네. 네, 대의잖아요, 우리는. 네, 네. 네.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 하기 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제가 코로나 때 잘리면서 이걸 뭐 하게 됐는데, 네. 그때,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근데 브랜딩이 되고 나서 제가 세상에 알리고 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네. 제 책 광고에 벌어지게 10개 넘는 대학교에 교재가 되고, 와.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게 되고, 네. 실제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진짜 저는 광고에 벌어지 쓴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이론을 다 줬거든요. 네. 다 줬다는 얘기는 저는 그냥 다 써. 왜냐면 이거 되게 좋은 거고 사람들이 빛나게 만드니까.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안 듣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브랜딩이 되고 나니까 듣는 거죠. 네. 뭔 얘기냐면 실제로 본인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면 네. 퍼스널 브랜딩 했을 때 장점 중에 진짜 이거 하나만큼 최고의 장점. 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도와주려고 어차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실제로 변화되기까지 하더라. 네. 그 사람의 내가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10분 얘기했는데 네. 원래는 10분 얘기하고 1시간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제가 전문가로 되고 나니까 10분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변하더라.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쵸. 네. 이게 힘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하지 않으면요. 당신은 어디 가서 당신의 말이 계속 헛수고가 될 거고 당신은 결국 그 일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그러면 네. 대표님 자신을 오케팅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예. 이게 브랜드 상승 이론이라고 뭐냐면 사람의 본질이 있고 뭔지. 예, 본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제가 집에 가면 동네 아저씨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빠. 평범하게 돼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하기 마케팅을 했을 때 그것이 본질 가로 열고 본질 더하기 마케팅을 했을 때 그것이 가치로 느끼더라 사람들은. 네. 본질 그대로 가치를 봐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는 포장돼 있는 것까지를 가치로 봐주고 네. 그 안에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 재능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치를 만드는 건 그럼 결국은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1분 정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너 누군데? 라는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받고 삽니다. 결국은 다른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라떼는 말이야. 내 과거에는 뭘 했는데 어떻게 돼서 안 봐주고 안 들어줘요. 네. 네, 그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그 포장되어 있는 것까지가 증명. 그 다음에 뭐냐면 곱하기. 네. 가치 곱하기 광고를 해야 된다. 광고는 알리는 행위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 저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막 있어 보여요. 근데 누가 말을 안 걸어줘요. 네. 들어주지 않아. 네.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계속 가치만 있고 알려지지 않으니까 가치 곱하기 광고는 브랜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가치 곱하기 광고인데 어떤 사람은 가치값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본질에다가 마케팅까지 잘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광고를 안 해버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는. 그러니까 본질을 포장하는 데다가 굉장히 많은 힘을 쓰셔야 된다. 네. 공부만 하지 말고. 네. 네, 마케팅으로 포장해라. 그리고 포장한 거를 세상에다가 알릴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계속 네. 알리려는 행위를 해라. 네. 그래야지 생기는 것이 브랜드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와. 네. 네. 요약이 됐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측면을 또 얘기하자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네. 본인만의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대의가 뭐다. 네. 슬로건이 뭐고 네. 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네. 특별한 당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당신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킹메이커 오드원. 네. 이렇게 하면 누군지 딱 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슬로건 쳐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네. 그럼 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다. 네. 그것이 스토리거든요. 네.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를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도 네. 각본을 짜니까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주지도 않고 거기에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지루하기만 하고. 네. 근데 그거를 각본화 시켜서 네. 시나리오로 만들어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화 시키고 그걸 또 포장해서 이제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제가 주장하는 오케팅 15개, 15가지 네. 방법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든 그런 마케팅 활동들이 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 부자가 되고 싶은 네. 이제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됐을 때 당연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자란 네. 어떤 걸까요? 근데 저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부자라는 게 실제로 봤을 때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 그것을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상황, 네. 예, 경제적 상황이든 뭐가 됐든 네. 부족함이 없는 상황. 네. 네, 저는 그 상태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네. 돈은 따라오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 네. 예, 이게 부자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자들 중에서도요, 시골에서도 부자들 많아요. 네. 예, 시골에서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피디님 중에서도 부자 있으실 텐데, 네. 네. 아, 그럼요. 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계속 그 일하면서 어차피 밤새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차피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내가 들어오는 돈이 더 많고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상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즐기는 상태, 네. 이러면 좀 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부분의 말씀이 네. 제가 늘 하고 다니는 말이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예, 동시에 만났네요. 아, 예. 근데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 또 하시니까 예, 네. 너무나 이게 일을 즐겨라. 예. 즐기면은 자동적으로 재정적인 자유가 스스로 네. 오긴 마련인 거고 네. 그 자체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네. 하는 일 중에서 네, 네. 이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네. 예. 지금 딱 그 상태인 것이고. 네, 재밌게 예. 하면은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네. 자연적 부자도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부자인 거죠. 아, 네, 그럼요. 네, 부자인 거죠. 네. 좋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라는 그 네. 의미를 말씀해 주셨을 때 대표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이 네. 이미 그 성공 부자라는 말을 설명하셨을 때 다 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네. 대표님만의 어떤 성공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까 전제가 그랬잖아요. 부자의 전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네. 자기가 완벽히 몰입해서 네. 할 수 있는 돈 걱정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다고 네.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돈 걱정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네. 첫 번째 조건이 네. 일이 많아야 할 것. 네. 그렇죠. 근데 네. 일이 없어요. 네. 예, 왜?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일을 안 주니까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생 한 20년을 대학 교수 하시고 강사하시고 했는데, 사진 달라고 그랬더니 사진 한 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희,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이라도 한번 그려보시죠. 해가지고 막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요, 몸값이 달라져요. 네. 네, 대학 교수님들 딴 데 가서 강의 나가면요, 그냥 무료로도 나가세요. 네. 실제로. 왜냐면, 안 불러주니까요. 네. 아까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으로 자기가 잘 팔릴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 특별한 전문가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와, 그렇군요. 네. 네. 성공할 수 있는 대표님의 비결은 또 궁극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오케팅을 통해서도 네. 대표님께서 그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네.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구독자한테 한 번만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정의하자고 하면, 물론 다른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심으라는 거예요. 일단 돈을 심어라. 돈을 심어라. 돈을 심어라. 예. 네. 근데 돈을 심으라는 게 결국은요, 우리가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면 돈을 심어서 지금 우리가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심어야지 거기서 계속 돈이 나오잖아요. 네. 돈나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돈 심는데 아까워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얘기하죠. 자기한테만 막 심는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막 오마카세 먹으러 가고. 네. 네. 오마카세 몇십만 원짜리. 네.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죄송합니다만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으러 간 적도 한 번밖에 없어요. 또 끌려가서. 네. 근데 저건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 말고요. 네. 진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만 계속 심어라.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른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부동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 넣어놓고 나서 거기서 나오니까 제가 이 일에 목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이 일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 돈이 안 돼. 네. 네, 그러면은 이 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데 돈을 심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돈 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분들은 뻔해요. 대부분 우리 같이 강의하세요. 강의, 코칭하세요. 코칭. 도와주시고. 네. 계속. 네. 이런 일들을 반복하세요.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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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그 끝이는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누군가한테 계속 본인이 성장했던 길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책 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패턴이 변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 패턴이 변하지 않았으면 따라가야죠. 그 네, 패턴대로.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뭐 내가 지금 특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러니까 출판사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네. 언론사도 운영하는 이유가 네.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면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될 텐데 네. 그거를 훈련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강의 채널도 제가 운영하는 이유도 강의도 해봐야 된다. 뭐도 해봐야 된다. 네.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연습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준다. 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미리미리 연습을 하다 보면요. 네. 그거 쉽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훈련을 계속 해보자는 거죠. 네. 근데 알려준다 그러면 굉장히 뭐 꼭 강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막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강의하고 컨설팅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옆에 동료, 네. 친구, 주변의 동료들한테 내가 뭔가 알려준다 그러면요. 알려주면서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좋아하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알려주면서 주변에서 호감도 사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저는 시간 낭비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려주면서 저도 연습했잖아요. 네.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애들 계속 알려주는 사람들은 공부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와서 내가 손해본다, 내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고 알리는 행위를 계속해라. 네. 결국은요, 자기를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포장하고요, 알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 그건 뭐냐면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주변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못해요.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포장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고요. 매체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처럼 유튜브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로 운영한다거나 자기가 맞는 매체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고 자신의 브랜딩에서 계속 사람들을 모임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 만나고 있으면, 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성공 안 할 확률이 있습니까? 와, 근데 지금 대표님 말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성공할 네.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네. 네. 실력이 생기는 이유가, 네. 실력이요, 실행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행자가 빠지면서 실력이라고 합니다. 와,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대표님. 네. 네. 그렇다면,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 대표님을 이렇게 성장시킨 특별한 습관이 또 따로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빛나죠. 아. 네. 머리 뒤에 빛나는 머리가 빛나는 오두환입니다. 이렇게 막 드립을 하는데, 네. 이 머리가 빛난다는 거는 계속 제가 밉니다. 예, 바리깡으로 제가 밀어요. 네. 미용실 가는 시간을 일단 아낍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머리 스타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머리 스타일이 어떨지에 대해서 보통 머리 이렇게 괜찮나? 이런 걸 계속 신경 쓰잖아요. 네. 가뜩이나 머리털이 없어하고 신경 쓸 건 없지만, 네. 예, 아예 없으니까 되게 신경 쓸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뒤에 옷, 네. 이 옷도 그렇죠. 다 검정색에, 네. 예, 이 옷도 제가 똑같은 거 7개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왜 이렇게 있냐면, 옷을 안 갈아입자는 게 아니에요. 7개 있습니다. 맨날 네. 똑같다고 해서 안 갈아입냐, 이런 질문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오늘 내가 뭐 입지? 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네. 오늘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아침마다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3번 이상 고민하면은 그 일을 제가 없애버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네. 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검정색을 택했던 이유. 어디를 가도 돼요. 네. 이 상태로 장례식이 터졌어요, 누가. 네. 그럼 이러고 가면 돼요. 네. 그때그때마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걸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네. 아, 그냥 검정색이 답이다. 네. 이런 결론이 나왔죠. 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복장. 네. 그리고 일하기 최적화된 몸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고민의 양을 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좋아졌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성장시킨 특별한 습관은 네.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셨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단절시키고 네. 아예 그냥 일만 몰입을 하셨네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네, 다른 거 자꾸 신경 써보니까. 근데 지금은 저 18개를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이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럼 다 위임을 해버리죠. 네. 아,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파트별로 네. 위임해서 그냥 운영해 주시고 있고, 진짜 고민이 되는 것만 물어보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온전히 운영권을 네. 맡기시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음. 그러면 대표님,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습관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 거꾸로 네. 보면은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될 것이고, 네, 그 그렇죠. 외에 또 네.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남들 자꾸 자신을 위하라. 소소하게 자꾸 행복을 느끼니까 큰 거를 보러 가는 마음을요, 자꾸 중단돼요. 네. 행복을 느꼈는데 굳이 내가 왜 또 큰 걸 느껴야 되지? 네. 자기가 열망이 끌어올라서 큰 걸 가야지, 네. 열망의 속에 연료가 없는데 자꾸 그 연료를 방출해버리고, 연료를 방출해버리고,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자꾸 사랑해가지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집에 가서도 쉬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자꾸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가도 돼요. 정말 거기 가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자주 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마약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내가 이런 자잘한 행복을 자꾸 느끼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태어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세게 얘기하긴. 아, 또 안, 이러면 이제, 물론 제가 존중합니다. 네. 네. 수습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습관. 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활용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꿈을 어떻게 보면 크게 가져라. 네. 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더 큰 목표를 정해놓고 실현했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소한 행복에서 시간을 또 잘게 낭비하지 말아라.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떤 시간의 활용법을 네.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가난을 탈출해서 네. 그럼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분들한테 네. 선배로서, 성공한 네. 사람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성공의 기준은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 저는 회사 잘린 지가, 제가 창업한 지가 지금 3년 남짓밖에 안 되고요. 네.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 건 2년 남짓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걸음마 하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2살, 3살이니까. 네. 걸음마 아장아장 이제 삐약삐약 하고 있는 병아리인 거고. 네. 저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그 정도로 성장을 할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네. 본인의, 제가 회사 잘렸을 때 마이너스 3천만 원의 그 매출이 나왔었고요. 전 집을 팔았어요. 네. 그때를 생각했던 걸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 지금 자기의 상태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상태를 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없어도 돼. 저 쟤도 했잖아. 네. 저 오두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정도 못 받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시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께 질문하겠는데요. 네. 오대환 대표님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들 이름이 세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종인데 세종대왕처럼 살아라. 그리고 저는 밑바탕을 깔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다 하기보다는 제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빛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누군가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결국은 우리나라는요 늘 알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재 강국이래요. 왜냐면 인재 강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팔아먹을 게 없다. 이 나라에는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 좀 키워주세요라고 제가 했던 기관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처음에 저 좀 전문가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가지고 제가 사방을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연예 기획사도 가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가갖고 저기 전문가도 만들어주십니까? 저 광고 전문가 되고 싶은데 광고 전문가 만들어주세요 여기? 연예인들만 만든대요. 그럼 없지 왜 이 대한민국에?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사람들이 진짜 저처럼 뭔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어딜까? 이거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괜찮은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무조건 저는 이제 출판사를 갖고 있으니까 저기다 책도 쓰게 하고 나중에는 조만간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학교거든요. 사람들을 멘토링해서 결국은 그 분야에 정점을 찍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것.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환 대표님께 성공이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민족 그 자체를 세상에 알리게 하는 거, 빛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하여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가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아주 바쁘신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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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